자, 이제 함수부터 다시 나갈 건데, 오늘은 건대들이 많이 안 왔으니까 함수 조금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무리 함수를 한꺼번에 다시 하고, 나중에 함수할 때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그렇게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생각보다 기말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제 오늘이 30일인가? 그렇잖아요? 내일 지나면 이제 11월이야. 근데 11월 끝나고 12월 둘째 주, 셋째 주 정도부터 시험이거든요. 그럼 이제 6주, 7주? 이제 7주도 안 남은 거지. 6주 정도 남은 거예요. 시간 금방 갑니다. 6주면 얘들아, 일주일에 2번씩 수업하니까 선생님이 12번 보면 시험인 거야. 근데 할 게 되게 많아요. 광담은 더 많죠? 앞에 함수 파트가 있고, 뒤에만 있다고 해서 안 어렵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완전 다른 형태의 애들이 나오거든요. 함수와 경우의 수.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좀 빠듯하겠지만, 확실하게 기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 끝났다고, 막 이렇게 들떠있을 시간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2학년은 되게 심하지만 1학년도 그러긴 한데 이 2학기 기말을 되게 많이 망쳐요. 마지막 시험.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게 체력도 그러긴 하지만 공부력도 처음에 1학년 때는 진짜 의지도 되게 많아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기말이 떨어져요. 그러다 여름방학 때 살짝 올라갔다가 쉬면서 다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가 제일 힘들 때 지금 우리가 이 시기를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부탁하고 싶은 여기서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 달라라는 거죠. 여기서 좀 공부력도 의지도 표정도 봐라.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걱정되네? 함수 보죠. 함수가 뭐예요? 함수가 뭔가요? 자, 집합 x랑 y가 있어요. 이렇게 집합 x와 집합 y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원소, 여기 원소들이 있겠죠. 여기서 원소 하나 이상만 연결이 돼도 이걸 우리가 대응이라고 하거든요. 대응은 집합이라는 것보다 좀 더 큰 의미죠. 근데 그 대응 중에서 뭐라고요? 자, 함수는 f에서 x에서 y로 가는 대응 중에 x에 뭐요? 모든 각 원소라고 하죠. 각 원소 x. 이 모든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각 모든 원소? 이게 낫겠다. x가 집합 y의 원소에 한 개씩만 대응하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이 나셔야 될 텐데, 그렇죠? 거기 y에서의 각 원소의 y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한다. 여기 이제 각이라는 건 하나씩 다 돼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원소들이 한 개씩만 대응한다. 이게 포인트죠. 선생님이 그 왕자공주 얘기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게 둘이 고르는 거 안 되고 가면 무조건 골라야 되고 똑같은 애 골라도 상관은 없고 이런 것들이 함수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까다로운 것들이 함수의 정의를 확실하게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라는 건데 함수에서 그래프가 뭐예요? 그래프의 정의. 일단 이거부터 할까요? 여기에 이제 x가 있고 y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함수가 하나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여기 있는 x의 원소가 여기 있는 원소 y에 적응했다. 그래서 y를 우리가 fx라고 쓰죠.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정의역이라고 한다고 했죠. 정의역. 그 다음에 이쪽을 우리가 공역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집합이 가서 이만큼을 선택받은 애들만 이걸 우리가 치역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다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집중을 못하는 거 같죠? 자, 그래프의 정의가 뭐예요? 함수값도 알고 있죠? 모든 x값들에서 대응하는 y값을 우리가 그 x에 대한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프는 정의가 뭐예요? 이걸 모아놓은 거예요. x, fx를 모은다. 함수에서. 어떻게? x는 정의역 내의 모든 원소. 모든 점들을 찍으면 이게 함수의 그래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에는 없거든요? 네, 나중에 이런 것도 적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예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함수다 아니다 라는 걸 고르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선생님 자 봐봐.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어.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죠?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한 점에서 그었을 때 하나 한 점만 대응하면 함수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함수예요? 아니죠? 이렇게 그었을 때 어떤 x에 대해서 두 개의 y 값을 대응하게 되죠. 심지어 여기 있는 건 함수 값이 대응하는 애가 없어요. 그렇죠? 정의역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건 어렵지 않은 거니까 이제 문제 풀면서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함수값 구하기라는 걸 또 보실 수 있는데 거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함수값 뭐라고요? 어떤 x값에 대해서 그 값이 대응되는 이 값을 우리가 저 x에 대한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포인트가 뭐냐면 자 어떤 f함수랑 g함수가 같대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틀만 이제 설명하고 필요한 문제는 이따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f랑 g랑 같대요. 그럼 뭐가 같아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뭐가 같아야 되죠? 정의역이랑 공역이 각각 같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 g가 u에서 v로 가는 함수면 얘네들이 같고 얘네들이 같아요. 이해했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모든 x 여기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쫄지 말고 fx랑 gx가 같으면 되죠. 함수값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런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보세요. fx가 x제곱이고요. gx가 요거예요. 정의역은 똑같이 전체로 주고 공역도 전체로 줬다고 칠게요. 실수 전체로. 오케이? 괜찮을까요? 아니야. 정의역이 둘 다 똑같이 x라고 했을 때 f랑 g랑 같게 되는 x는 몇 개예요? 몇 개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선생님 얘기 지금? 자 집중. 일단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정의역을 같이 쓸 거라고 이렇게 같이 쓸 거야. 맞아요? 그러면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쓰죠. x제곱은 2x 플러스 3이라고 쓸 거고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되죠. 이렇게. 따라서 x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 또는 3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아 x집합은 마이너스 1과 3이면 되죠. 이렇게. 근데 이거 아니어도 되죠. 얘도 되죠. 이거 하나 있어도 되고 이거 하나 있어도 되죠.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 개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있을걸요? 뭐 그런 패턴? 네,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요 문제가 비슷한 게 483번이네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 앞에는 쉬워서 그냥 뭐 치환해서 계산하는 것들이야 뭐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함수의 종류로 갑시다. 야, 선생님이 여름방학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왕자공주 얘기,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했었던 그런 얘기까지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맨 처음에 1대1 이렇게 쓰지 말고 함수라는 애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등함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가 있다고 하죠. 세 가지. 자, 1대1 함수는 정의가 뭐예요? 이거예요. x1이랑 x2가 달라. 그러면
걔네가 고른 애들도 달라. 이런 얘기고요. 맞나요? 괜찮죠? 근데 1대1 대응은 요 조건을 가져와서 1번으로 써요. 1번 땡땡. 그다음에 2번은 뭐냐면 뭐죠?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되죠.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야, 너랑 내가 고르면 너 고르지 마. 이건데 여긴 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되게 완벽한 함수죠. 예를 들면 여기는 x가 뭐 1, 2, 3, y가 4, 5, 6, 7. 여기 무조건 여기 인수가 더 많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야, 내가 1 골랐어. 4 골랐어. 내가 6, 오케이. 내가 7.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는 되는 거죠. 대신 1대1 대응은 안 되죠. 1대1 대응은, 그죠?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이게 1대1 대응이다. 그래서 그래프로 따지면, 자, 아까 우리가 이러한 그래프가 함수가 된다고 했어요. 맞죠? 위아래로 그렸을 때 한 점이니까. 자, 그러면 1대1 대응이다, 1대1 함수다라는 걸 확인할 때는 옆으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이건 안 되죠. 옆으로 그었을 때, y, x축과 평행한 애를 그었을 때 또 한 점이랑 만나야 돼. 얘는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안 되는 거죠. 불가능. 왜요? 자,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인데, 걔네 둘이 y1이라는 녀석을 같이 골랐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죠. 되실까요?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자, 만약에 1대1 함수다라고 하면 약간 지수함수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이제 이 녀석이 1대1 함수예요. 이렇게. 대신 여기는 공역이 요만큼 비어있죠. 치역에서. 1대1 대응은 안 되고 보통 1대1 대응은 어떤 거? 직선 형태의 모양이 표현합니다. 직선 형태. 이런 거.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래로 그어도 한 점, 이렇게 그어도 한 점이죠. 어떻게 그어도 한 점. 여기도죠? 여기도 한 점, 한 점. 대신 이제 얘랑 얘랑의 차이점은 공역이랑 치역 같느냐, 다르냐 라는 거죠. 자, 이 1대1 대응이라는 녀석을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 증가감소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유리함수에서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나중에 어디요? 네, 같은 얘기로 역함수의 존재 여부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 녀석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딴 데 가서도 많이 나오고요. 자, 한가함수 뭐예요? 거울. fx가 x다. 보통 그래서 이걸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가 y는 x여서 그래프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상수함수 뭐요? 이미 답이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되게 이쁜 여자애가 들어와서 약속을 다 깨고 걔를 선택할 거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네, 이렇게 상수로 어떤 애가 와도 항상 그 C가 결정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얘랑 이 1대1 대응은 적이죠.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옆으로 갔을 때 없다가 겁나 많다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개수도 이따가 필요하면 할 겁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냐 1대1 함수냐 이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21페이지. 여기는 좀 풀어볼까요? 얘네가 좀 어려워하는 파트기도 하고. 동아야, 고개를 들어라. 앞에 1대1 대응의 정의를 가지고서 푸는 건 좀 할만해요. 근데, 그래프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94번을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볼까요? 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요것도 되게 기출 가면 어려운 데 되게 많아. a-1의 x 플러스 2 형태고요. 그 다음에 여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2는 요게 x가 0보다 작죠. 일단 둘 다 0을 넣으면 2를 지나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이렇게 돼요. 여기 0을 지나요. 0,2 이렇게. 0보다 크면 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른데, 자, 봐요. 만약에 이쪽에 올라갈 거야. 즉 a-1이 양수야. 그럼 여기서 내려오면 안 되죠.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죠. 그럼 1대1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a 플러스 1도 양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내려갈 거예요. 즉 a-1이 음수다라고 하면 여기도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죠. 아, 그렇다는 건 a 플러스 1도 음수다라는 거죠. 이거를 각자 풀어요? 아니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상수 기울기가 0이면 안 되죠. a는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면 안 되죠. 그럼 무슨 얘기야? 녹색으로 봤을 때 부호가 같고 분홍색도 부호가 같죠. 즉 어떻게 푼다고요? 아, 그럼 이 얘기는 오케이. a-1과 a 플러스 1의 부호가 같다라는 뜻이구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따라서 a가 마이너스가 작거나 또는 1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온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되실까요? 이건 쉬운 거야. 2차가 들어가면 조금 더 어렵고요. 다른 얘기가 들어가면 또 좀 더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이 1대1 대응을 어떤 문제 형태로 많이 주냐면, 여기를 좀 지울까요? 그 칸 안에 넣는 문제로 많이 줘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 눈 뜨고 고개 들고. 도아야. 자, F가 X에서 Y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X가 이렇게 되는 범위야. 그래프로 그려줄게요. X가 이렇게 돼요. 여기 알파부터 이렇게 베타까지 요게 이제 정의 여기에요. 그리고 치역이 아니면 공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부터 Q까지 이렇게 됐다고 쳐요. 그럼 우리는 요 영역 안에다가 그러니까 오케이 정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공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럼 요 영역 안에서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그럼 함수면 아무렇게나 그려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이것도 돼. 이렇게 이런 것도 가능해. 이렇게 그려도 돼요. 이것도 함수가 되는 거죠. 지금 함수는 된다고요. 하지만 얘가 1대1 대역이다 라고 한다면 이 끝에서 이 끝으로 가야 되는 약간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또는 이 끝에서 이 끝으로 가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 1차야? 그럼 직선인 거죠. 2차여도 마찬가지. 곡선으로. 한 번에 내려가면 한 번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저게 1대1 대응의 포인트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들어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집중해. 동아야.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예요. 선생님이. 자, 여기가 P고요. 여기가 Q라서 똑같이 저렇게 1대1 대응을 내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박스를 그릴게요.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이 박스 안에 그려지겠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박스 안에서도 파트가 이렇게 나눴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여기가 간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보세요. 봐. 이렇게 내가 나눌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내가 여기가 안 들어갔어. 그 다음에 요렇게 돼서 여기를 채웠네. 요렇게. 선생님 그럼 불가능하지 않아요? 1대1 대응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는 비워야 돼요. 왜 비워야 되죠? 여기가 차 있으니까요. 함수가 두 개의 값을 가질 수는 없어요. 여기가 B죠. 그런 다음에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해요? 채워야죠. 이거 가능합니다. 맞잖아. 밑으로 그러면 다 한 점이야? 옆으로 그러면 다 한 점이에요. 이렇게.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뭘까요? 얘가 B였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채워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줘요.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를 비우고 이렇게 와서 여기를 채우는 형태의 문제를 주는 거죠.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이렇게. 그럼 1대1 대응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여기도 이제 채워야겠죠, 여기를. 그래야지만 가능하긴 할 테니까. 저런 형태의 문제의 1대1 대응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진짜 요번에 앞에 애들 기출 풀릴 때 나왔던 문제야.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문제가 저긴 없거든? 저긴 없는데, 그 기출문제 형태의 문제에서는 저걸 나옵니다. 자,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도 꽤 까다로운 문제들이 좀 나와요. 꽤 까다로운 문제들이 나옵니다.
거기 512번 잠깐 볼래? 512번. 이런 게 우리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보세요. 자, 그게 뭐라고 하냐면 x에서 x가 2, 3, 6, x로 2, 3, 6으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세 개가 다. 근데 f는 1대1 대역이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f를 구할 거야. 자, 그 다음에 g는 항등함수예요. 오케이. 얘는 x에서 x로 갑니다. 그대로 그대로 가면 되죠. 그 다음에 hx는 상수함수래. 근데 뭔지 몰라. c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을 맞춰볼까요? 가에 뭐라고 했냐면 f2랑 g3이랑 h6이 똑같대요. 근데 여기서 뭘 하나 알 수 있죠? g3을 알 수 있죠. g는 자기 자신이니까요. 그럼 얘가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2는 3으로 갈 수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3이 되는 거죠. 상수함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f2 곱하기 이건 쉽네요. f6이래 이렇게. 네, 얘가 3이란 말이에요. 3 곱하기 뭘 해야? 2를 해야 6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끝났네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럼 다 구한 거네요. 어렵지 않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질을 가지고서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뭐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값 구하기 나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한테. 근데 뭐 할만합니다. 해보시고 안 되는 건 물어보셔도 됩니다. 거기 518번을 잠깐 선생님이랑 해볼까요? 다 달라서 유형이 다 달라서 유형이 다 달라서리 518 그죠? 자,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해진 함수 f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f400을 구하랍니다. 어려워요. 자, 가에 뭐라고 그랬냐면 f의 2n은 fn이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의 f의 2n-1은 n으로 떨어질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럼 해볼까? 노가다야 약간. 근데 이 노가다가 진짜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400이에요. 그럼 f200이랑 같죠. 100이랑 같고요. 50이랑 같고요. 25네요. 괜찮아요? 25 남았네. 얼마? 13이죠. 끝. 근데 얘들아, 이게 처음에는 쉽지만 만약에 이제 요 숫자가 되게 커요. 만약에 엄청 크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소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400이 이게 몇 제곱이니? 4제곱에 대한 곱하기 5의 제곱인가요? 그럼 얘 버리시고 얘만 나오면 되죠. 어차피 얘는 다 떨궈낼 거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F에 뭐야? 뭐 넣으면 되냐? 7, 6, 8 이렇게 넣었다고 쳐요.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이거 계속 할 거야, 숫자? 엄청 2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768이 256 곱하기 3이거든요? 맞죠? 맞죠? 이게 몇 제곱이죠? 이게 2에? 이거죠? 요 식대로 가면 얘는 그냥 F3이 되는 거예요. 답이 3이죠. 한 번에 끝낼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규칙들을 우리가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519번도 마찬가지예요. 소수는 나오고 합성수는 소수의 곱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소인수분해를 잘 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패턴의 문제들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함수의 개수로 가보죠. 처음에 여기를 되게 힘들어 하긴 하는데 시험지들은 갖고 오셨나 모르겠네.
하지. 자, 함수의 개수입니다. 함수의 개수.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정의 여기 이렇게 x1, x2, x3 해서 xn n이라고 해요. 여기 n. 자, y가 y1, y2, y3 해서 yn 이렇게 해보죠. 여기서 이렇게 함수를 구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전체 함수의 개수 몇 개예요? 1번 그냥 함수의 개수. 이제 요게 솔직히 얘기하면 수녀조합에 가면 또 나와요. 그때 가면 좀 더 많이. 근데 어차피 여기서도 하고 그때 가서 또 할 거니까 해볼까요? 함수의 개수 몇 개? 자, 얘가 갈 수 있는 게 몇 개죠? 얘가 n개를 선택할 수 있죠. 얘도 n개. 얘도 n개. 얘를 몇 번 곱해요? n의 n제곱. 저걸 이제 나중에 확통에 가면 중복 순열이라고 해서 배우거든요. 그거 급했는데 근데 여기서 일대 쓸게요. 이렇게 두 번째. 자, n보다 n이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1대1 함수는 몇 개예요? 자, 이렇게 되죠. 다 잘 알고 있나 봐요? 이렇게 되죠. 얘가 n을 구할 수도 있고 얘가 n-1개를 구하죠. 하나 가져갔으니까 걔 못 구하죠. 얘가 n- 이렇게 쪽쪽쪽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순열이에요. m, p, n 이렇게. m개 중에 n개를 골라서 나열한다. 맞죠? 맞아요? 거꾸로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n, p, m이에요. 여기가 고정, 얘가 선택. 고정, 선택. 그래, 경우에서 다시 해야 기억이 나겠죠? 요거예요. 그래서 아직 헷갈릴 테니까 세 번째. 자, m이랑 n이 같은 상황에서 1대1 대응의 개수는 몇 개죠? n 팩토리얼이죠. 그렇죠? 여기가 둘이 같을 테니까. 얘를 하나 들어줄까요? 자, 얘네 둘만. 만약에 x가 1, 2, 3, 4, y가 5, 6, 7, 8, 9, 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봐. 얘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아, 6개 중에 하나. 그럼 얘는 5개 중에 하나 고르고, 얘는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얘는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죠. 이거 뭐예요? 네, 6P4가 되죠. 이런 식으로. 6개 중에 4개를 순서대로 고른다. 근데 만약에 이 입장에서는 1, 2, 3, 4, 5, 6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F3수라고 한다면, 그렇죠? 얘가 3개 고르면 얘가 2개 고르면 얘는 나머지 하나 가져가야 되죠? 여기 3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것들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건들이 좀 추가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네 번째 하나 더 있죠? 상수함수는 몇 개예요? 예고를래가 되는 거니까 n개가 되는 거죠. 제일 쉽죠, 이게. 근데 이제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 선택을 해서 잘 문제를 선택해서 고르시면 됩니다. 524번에 보면 가에 나와 있는 얘기가 뭐예요? 1대1 함수에 대한 대우죠. 봐봐. 1대1 함수에서 x1, x2가 다르면 그 함수 값도 다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거의 대우 명제가 f의 x1과 f의 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되실까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성함수 설명까지만 할까요? 설명까지만. 그래도 문제는 어느 정도 풀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따가 안 되는 건 선생님이 몇 개 풀어볼 테니까 풀어보시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상담을 할 거니까 이따가 또 풀 시간도 줄 테니까 숙제가 많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풀어놓으셔야 됩니다. 동아야! 자, 합성함수입니다.
합성은 뭐죠? 자, x에서 y로 가는 f가 있고요. y에서 z로 가는 g가 있어요. 그럼 이걸 한꺼번에 가면 뭘까? 함수를 두 번 거쳐서 가면 뭘까? 라고 하는데 순서는 이렇게 되죠. g 합성 f가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x 앞에 있는 게 내가 제일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x에서 여기에 y고 여기에 z라고 한다면 이 입장에서는 y는 fx가 되고요. z는 g의 y가 되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쏙 집어넣으면 얘가 g의 뭐예요?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요거를 f 합성 g의 아니죠. g 합성 f의 x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게 합성함수입니다.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문제는 쉽지 않아요. 자, 이름을 또 한번 볼까요? 이 녀석은 f로 따지면 f의 정의역이죠. 이렇게. 그리고 얘가 f의 공역일 거고요. 그러면서 얘는 g의 정의역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g의 공역이 되죠. 이렇게. 그런데 전체로 봤을 때는 얘는 G 합성 F의 정의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G 합성 F의 공역이 되는 상황이죠. 얘네들이 같고 얘네들이 같죠. 하지만 함수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자 봅시다. 얘가 가서 이만큼을 선택했어. 이렇게. 그리고 얘도 가서 이만큼을 선택했어. 이렇게. 그럼 얘는 이 녹색은 F의 치역이 되고요. 이 빨간색은 G의 치역이 되죠. 하지만 F가 골라서 가는 데 있죠. 즉 여기 고른 애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고르면 이게 이제 G 합성 F의 치역이죠. 그래서 나중에 저기서 집합 관계를 물어보기도 해요. 이런 거잖아요. G 합성 F의 치역. 이 G의 치역. 얘가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G의 공역. G 합성 F의 공역. 이런 얘기도 한다는 거죠.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합성함수에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벗겨내기 하고 집어넣기. 이런 문제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기서 어떻게 집어넣고 어떻게 빨 거냐라는 건데 그거보다 연산을 먼저 좀 볼까요? 연산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성질. 보통 F 합성 G랑 G 합성 F는 다릅니다. 같은 경우도 있긴 하죠. 하지만 다릅니다. 자, 그리고 연달아서 그냥 쓸게 하나씩. 자, G 합성 F 합성 H가 있는데 얘네들을 먼저 하나 또는 G 합성 F 합성 H 얘네를 먼저 하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만 지키면 뭘 먼저 합성하는 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아이덴티티. 즉 항등함수는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책에 나와 있긴 한데 확인을 꼭 해보세요. 거기까지 안 갔나? 이 정도만 있어요. 성질들은. 근데 저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또 뭐라 하냐면 이런 거 있어요.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우리가 F 합성 F를 F에 이제 두 번 합성한 거다. F 합성 F 합성 F를 F에 세 번 합성한 거다. 이런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F 합성 F를 n번 했으면 얘가 F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되게 쉬운 거 중에 fx가 x 플러스 1이 있어요. 그럼 얘는 F 합성 F를 하면 뭐가 나와요? x 플러스 2가 나오죠? x 플러스 1에다가 1을 한 번 더 더한 거니까. 괜찮아요? 듣고 있니?
공부하기 싫구나.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f의 n번의 x를 하면 얘가 뭐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기본적인 형태 문제.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넣다 뺐다 할 건가, 어떻게 넣을 건가, 어떻게 뺄 거냐,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추정하는 것도 나오고요. 그래프 문제로 푸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역함수로 넘어가네? 여기 왜 그 문제가 없어?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어딨어? 함수 구하기 있네요. 유형 3번에. 요런 거죠. 요거 하나만 풀어볼까요? 뭘 할까? 어려운 걸로. 요새 근데 이 문제가 많이 사라져가지고, 네. 어려운 게 없네요. 근데 진짜 이 문제가 많이 빠지긴 했어요. 예전에는 그 함수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치환해서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는 이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보세요. 보십시다. 556번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랑 같이? 자, 거기 이렇게 있죠. F랑 G에 대해서 GX를 2분의 X 플러스 1로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F에다가 G를 합성을 했다. 이렇게. 이건 쉬운 건데? 잘못 골랐네. 자, 3X 플러스 1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그나마 좀 할만한 거를 고르긴 한 것 같은데. 보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요게 F에다가 GX를 넣은 거거든요. 요게. 그죠? 요게. 그래서 F에 2분의 X 플러스 1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3X 플러스 2가 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fx를 구할 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t로 치환해요. t가 2분의 x 플러스 1이다. 그래서 x를 바꾸죠. x는 뭐예요? x는 2t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하고 1 넘기면.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바꿉니다. 뭐라고? 얘 ft인데 요게 3에 2t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얘가 6t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질문. 만약에 여기서요, 얘를 이렇게 바꿔도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fx는 6x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돼요? 이렇게 바꿔도 됩니까? 될까, 안 될까? 됩니다. 돼요. 왜 되죠? 이건 변수예요. 치환했다라는 건 다시 돌려놓을 필요가 없어요. 방정식이면 다시 돌려놓는 게 맞는데, 여기 그냥 관계만 유지하면 되는 거니까, 요 x가 계속 바뀌고 여기도 x가 또 바뀌는 거기 때문에 같은 x라고 생각하지 않을 같은 x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봐봐. 질문이 뭐였냐면 f2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f2를 구했거든. f2가 11이잖아요. 근데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풀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죠? 이렇게 풀어야죠. 보세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f2를 구하라면서요? 그럼 얘가 2라고 쓰세요. 2분의 x 플러스 1이 2라고 쓸까? 이렇게. 여기다가 2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 2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x가 얼마예요? 3이죠. 3을 넣으세요. 그러면 3 넣으면 여기가 f2가 되고 3 넣었으니까 9 더하기 2 돼서 그냥 11이 바로 나와요.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면. 나중엔 저렇게 풀어. 역함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질이랑 그 다음에 추정까지는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프를 다음 시간부터 할게요. 다다음부터. 아니, 그래프도 풀 수 있으면 푸세요. 선생님이 어디까지 풀려고 하냐면 지금 104페이지 유형 7번까지 풀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많진 않죠? 그 정도까지는 할만하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거기까지는 일단 지금 한번 풀어보시고, 풀다가 안 되는 건 질문하셔도 됩니다.